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은 유경 식당 여종업원들을 송환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기획 탈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의 송환 문제가 남북 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이틀 연속 무산됐습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쪽 어바인에서 한인 일가족이 만취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엄마는 숨지고 아빠가 중태에 빠졌으며 두 자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적십자가 재작년 4월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이 판문점 선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2016년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들이 강제로 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의사에 의한 집단 탈북이라는 것이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리한 형세를 역전시켜 보려고 조작한 반공화국 모략 날조국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을 즉시 북한에 송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건이 지난달 27일 판문점 합의 등 남북관계 개선 합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납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데. 재작년 4월 북한 여종업원 13명이 우리나라에 귀순했는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탈북이 아니라면서 당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 위한 여야 간 합의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어제 3조 9천억 원 상당의 추경 예산안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20여 항목이 타당성 없는 중복 예산이라며 5천억 원 이상 삭감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2천억 원 이상 삭감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추경 통과에 최선을 다했지만 야당의 합의 정신에 반하는 무리한 감액 주장으로 추경 통과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연기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접점을 더 찾게 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본회의 개최 자체를 갖다 무기한 연기시키는 결정을 해버리고 간신히 예결위 소위를 다시 열고 막판 절충점을 찾아 나선 결과 여야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다시 약속했습니다. 또 어젯밤 늦게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을 포함해 수사 인력 80여 명으로 수사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1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미국 LA 남쪽 어바인에서 한인 일가족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부딪혀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시각 16일 37살 남성 카말 에토가 몰던 SUV 차량이 길가로 돌진해 집 근처 산책을 나왔던 49살 임모 씨의 가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임 씨의 아내 44살 최모 씨가 숨지고 임 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18살 아들과 15살 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임 씨 가족은 미국에 온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예산군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보수공사장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민관 합동조사단이 운영됩니다. 철제 계단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4명이 숨졌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0m 높이의 교량 아래로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게가 50kg이 넘는 이동식 발전기도 보입니다.
어제 오전 교량 보수 작업에 나섰던 52살 노모 씨 등 근로자 4명이 교량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계단에서는 규격과 다른 90mm 볼트가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교량과 작업 발판을 고정하는 부위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돼 인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 없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만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실은. 그래서 몇 시에 투입됐나, 이것도 지금 현재 이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국토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돼 다음 달 5일까지 활동합니다. 내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합동정밀감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 역시 안전관리 규정 위반과 부실 시공 의혹 등 과실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계단이 설치된 모든 교량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호입니다. 어제 폐막한 올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 만비키 가족이 선정됐습니다. 이 영화는 할머니의 연금과 좀도둑질로 살아가는 한 가족이 5살 소년을 새 가족으로 맞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국제 비평가 연맹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6위의 해리 왕자와 미국의 배우 메건 마클의 동화 같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고 흑인 주교의 설교가 이어지는 등 영국 왕실의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메건 마클이 시아버지 찰스 왕세자의 손을 잡고 입장하고 영국 근위기병대 제복을 갖춰 입은 해리 왕자가 떨리는 표정으로 신부를 맞습니다. 조지 왕자와 샬럿 공주가 포함된 화동들이 메건의 뒤를 따랐습니다. 결혼 서약이 이어지고 Forsaking all other, be faithful to her as long as you both shall live. I will. I will. 홀로 참석한 메건의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흑인 주교의 설교와 흑인 위주로 편성된 합창단이 미국 소울 음악인 스탠 바이 미를 부르는 모습은 이전 영국 왕실 결혼식에서는 볼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I therefore proclaim that they are husband and wife.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야외로 나와 왕실 가족들과 군중들 앞에서 키스를 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붕에 없는 마차를 타고 윈저성에서부터 시내를 한 바퀴 돌며 10만 명의 축하 인파를 향해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들 부부에게 자귀를 수여해 해리 왕자는 서식스 공작, 마클은 서식스 공작 부인이 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17살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 주위로 무장경찰들과 구급차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학생들은 잔디밭에서 일렬로 서서 가방에 있는 소지품을 모두 꺼냅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전 7시 45분 미술 수업 중이던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러 발의 총소리가 났습니다. I heard around 4 to 5 shots. I don't know. As soon as I figured out what they were, I started to run to hide. 이 총격으로 지금까지 학생 9명, 교사 1명 등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해당 학교 학생인 17살 디미트리오스 파구오티스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학교 주변에 사제 폭발물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ne was a CO2 device. Another was a Molotov cocktail. And there are various other types of explosive devices that have been identified both in a home as well as in a vehicle. 올해 들어서 미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22번째 총기 사건으로 지난 2월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 이후 석 달 만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5.18 관련 영화와 연극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 기자 고 힌츠페터의 5.18 미공개 촬영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도움으로 광주에 잠입 취재하려던 힌츠페터 기자. 모두에 가요, 가. 네. We were stopped and by a cordon of police or military police and soldiers aiming their guns at our car. 외국 기자의 목숨 건 현장 취재에 시위대들은 반색합니다. 힌츠페터의 영상은 당시 독일 방송을 통해 광주의 실상을 처음 알렸는데 그중 미공개 영상이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힌츠페터는 방한 취재 중 부상으로 몇 차례 수술을 한 뒤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수술을 마취해서 깨어날 때 힌츠페터가 갑자기 뒤에 한국 군인들이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 김사복 씨와의 인연도 나옵니다. 1970년대 초부터 함께 일해왔고 김사복 씨도 광주행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공개됩니다. 이 밖에도 과거의 아픔에 여전히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을 재조명한 영화, 5.18 당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도 선보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어제 나들이를 떠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나가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 표정 좋겠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의 대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2도 선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이 동풍이 불면서 오늘 강릉의 한낮 기온은 17도에 그치는 등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선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징검다리 연휴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석가탄신일 화요일 밤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4.1도, 강릉 13.6도 등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강릉 17도, 울산과 부산 19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